강원도 평창의 조용한 마을, 소박한 한옥 집안에서 김수진은 커다란 독일 세퍼드 태양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태양은 똑똑하고 충성스럽기로 이름난 개였으며 수진의 남편인 이준호는 태양을 신처럼 아꼈다. 준호 역시 태양을 깊이 사랑했고 태양도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준호가 서울의 회사에 출근한 날이라 수진은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심심함을 달래려 수진은 태양과 놀기로 마음먹었다. 태양이 가장 좋아하는 공을 꺼내 들고는 공중으로 던져 받아오게 했다. 태양은 꼬리를 흔들며 기쁨 가득한 눈빛으로 명령을 척척 수행했다. 그 모습에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태양은 수진의 발과 허벅지를 유난히 자주 냄새 맡았다. 처음엔 놀이의 일부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갑자기 태양이 앞발을 수진의 어깨에 올리고 얼굴을 핥았다. 태양, 왜 그래? 수진은 놀라서 살짝 밀쳐냈다. 하지만 태양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다가왔다. 수진은 어리둥절해하며 그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예전엔 절대 이런 적 없었는데. 태양은 언제나 다정하고 순했던 개였다. 수진이 옆으로 움직이려 하자 태양은 재빨리 따라왔다. 그만, 이제 그만해. 단호하게 말했지만 태양은 마치 듣지 않는 듯 그녀 곁에 서서 몸을 기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닥에 다리와 태양의 긴 몸이 닿자 수진은 심상치 않은 느낌에 몸을 움츠렸다. 휴대전화를 잡으려던 순간 태양이 갑자기 수진에게 뛰어올라 넘어뜨렸다. 아! 수진은 당황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태양이 자신 위에 올라앉은 모습을 바라봤다. 태양의 뜨거운 숨결이 피부를 스쳤고 그의 눈빛은 뭔가 이상하게 야생적이었다. 태양.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태양은 마치 다른 존재가 된 듯 그녀를 꽉 붙잡았다. 수진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태양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머리칼에 파묻히고 거친 숨결이 귀에 닿았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몸은 얼어붙었다. 괜찮아, 착한 아가야. 수진은 죽을 힘을 다해 달래려 했지만 태양은 여전히 긴장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움직임을 멈추고 천천히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태양의 목을 쓰다듬었다. 강한 근육이 팽팽한 현처럼 느껴졌다. 태양의 어두운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했고 잠시 모든 것이 평온해진 듯했다. 하지만 갑자기 태양이 다시 얼굴을 핥고 앞발로 수진의 어깨를 바닥에 누르며 힘을 더했다. 태양, 그만해. 수진이 엄하게 명령했지만 이번에도 효과가 없었다. 태양은 더욱 집요해져 그녀의 목과 가슴 쪽까지 냄새를 맡았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숨을 삼켰다. 왜 이런 걸까? 태양은 언제나 이렇게 충실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개들이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오늘 뭔가 달라 보였던 자신 때문일까? 태양은 몸을 낮추고 앞발로 수진의 배를 누르며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 아니야, 태양, 안 돼. 그녀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꼬리는 천천히 흔들렸지만 그 움직임마저도 뭔가 계산된 듯했다. 수진이 조심스레 옆으로 몸을 돌리려 하자 태양이 몸으로 길을 막았다. 제발. 눈물이 코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남편 준호와 태양의 평화를 믿고자 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건 놀이가 아니야. 이해할 거야. 시간이 흐르고 태양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변했다. 마침내 태양은 그녀 옆에 머리를 내려놓았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준호야, 태양이 이상해. 나 무서워. 40분 후 준호가 차를 몰고 집에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한 수진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태양은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준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지? 준호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잘 설명이 안 돼. 그냥 무서웠어. 라고 말했다. 긴 침묵 끝에 둘은 힘들게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태양을 동물 행동치료센터에 데려갔다. 전문가들은 태양이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준호와 수지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을 느꼈다. 차 안에서 태양이 직원들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눈물을 삼켰다. 태양도 뒤돌아보며 친구를 찾는 듯 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수진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태양이 진짜로 변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다음을 기다려라. 그 문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은 불안을 심어주었다. 강원도 평창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설원에 쌓인 한옥 집안. 김수진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태양이 동물 행동치료센터로 떠난 후 집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다. 그날 이후 태양의 이상한 행동과 그 수상한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지는 그 메시지가 장난이 아니란 걸 직감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긴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아 그녀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옆트임이 살짝 있어 움직일 때마다 은근한 매력을 풍겼다. 발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가죽 앵클부츠를 신었고 목에는 섬세하는 체인 목걸이가 반짝였다. 늘 단정한 스타일의 그녀에게는 꽤 과감한 선택이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살짝 웨이브로 말아 내추럴하게 흘러내리게 하고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발랐다. 긴 하루 끝에 자신을 위로하는 작은 사치였다. 준호 오빠도 오늘 일찍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그 순간 문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집은 아무도 없었다. 긴장한 마음에 문을 확인하려 일어섰다. 여기 아무도 없어. 자신에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할 수 없음이라고 떴다. 손가락이 떨려 메시지를 눌러보니 이번엔 짧은 동영상이었다. 화면에는 어두운 숲속에서 촛불 하나만 켜진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양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가 변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1시에 평창 외곽 용평리 폐가 앞에 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져갔다. 왜 하필 태양과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태양의 눈빛, 준호와의 대화, 그리고 그 음산한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가 하얗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수진아, 내가 받은 메시지 봤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우리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준호는 평소 입던 캐주얼한 청바지에 검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듬직한 체격과 차분한 눈빛은 수진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게. 두 사람은 점심도 거른 채 밤이 될 때까지 준비했다. 준호는 무전기와 손전등, 그리고 태양을 데리고 다니던 목줄을 챙겼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핸드백에 휴대전화를 넣고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우리 꼭 무사히 돌아오자. 밤 11시가 되자 평창 외곽의 용평리 폐가는 으스스한 기운을 풍겼다. 낡은 목재와 부서진 창문, 바람에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공포를 자아냈다. 수지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다. 여기서 뭘 찾는 거지? 준호가 손전등을 켜고 폐가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수진도 뒤따랐다. 태양은 여기서 뭘 느낀 걸까? 그녀는 태양이 걷는 발걸음을 주시했다. 태양은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코를 바닥에 대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갑자기 폐가 안에서 낡은 상자가 발견되었다. 준호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낡은 편지가 나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양을 믿지 마라.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그의 눈빛 뒤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도 위험에 빠질 것이다. 수지는 손을 떨며 편지를 읽었다. 이게 무슨 의미야? 태양이 왜? 그때 폐가 밖에서 누군가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서 나와라. 김수진, 이준호. 그리고 태양.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태양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몸을 긴장시켰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짙은 어둠 속 용평리 폐가 주변은 바람에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들과 얼어붙은 땅만이 차갑게 맞이했다. 김수진과 이준호, 그리고 그들의 충직한 shepherd 태양은 긴장된 숨을 몰아쉬며 폐가 안을 조심스레 탐색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와 거미줄을 헤치며 희미한 공간을 비추었다. 태양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사냥꾼 같은 긴장감을 풍겼다. 수지는 검은색 원피스 위에 두꺼운 패딩을 걸쳤지만 몸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발에 딱 맞는 가죽 앵클부츠는 차가운 땅 위에서 단단한 소리를 냈고 손에 쥔 휴대전화는 땀으로 미끄러질 듯했다. 준호는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낡은 상자에 담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태양을 믿지 마라. 그의 눈빛 뒤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준호가 중얼거렸다. 태양, 우리를 보호해줘.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러나 태양의 몸은 이미 긴장감으로 팽팽해져 있었다. 갑자기 폐가 바깥에서 났고 섬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에 실려온 그 소리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동시에 태양이 으르렁거리며 몸을 낮췄다. 어서 나와라. 김수진, 이준호. 그리고 태양. 음산한 목소리가 숲속 어둠에서 울려 퍼졌다. 누구야? 준호가 손전등 빛을 어둠 속으로 휘둘렀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귀신이라도 나오면 좋겠네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지만 그녀도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 애쓰는 듯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우리 앞에 있을지도 몰라. 준호가 심각하게 답했다. 그때 폐가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균열이 생긴 듯한 소리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그 소리를 따라갔다. 태양은 앞장서서 코를 바닥에 대고 무언가를 쫓았다. 폐가 구석, 오래된 벽난로 뒤쪽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 낡은 가죽 상자가 발견되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오래된 사진과 수첩, 그리고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오수진은 사진을 펼쳐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함께 지금은 노인이 된 듯한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양과 닮은 shepherd가 있었다. 이건 누굴까? 그녀가 물었다. 아마도 이 집의 옛 주인들일 거야.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이 개는 태양의 조상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 수지는 열쇠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열쇠로 뭘 열 수 있을까? 그 순간 태양이 갑자기 상자 옆에서 짖으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태양, 조심해. 수진이 소리쳤다. 태양은 상자 안쪽으로 코를 깊숙이 들이밀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입으로 무언가를 물었다. 그것은 낡은 작은 쪽지였다. 수진이 조심스레 펼쳐보니 거기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빙벽 너머, 숨겨진 하늘 아래. 그곳에서 그들은 기다린다. 빙벽. 숨겨진 하늘.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분명 평창의 설산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래, 아마도 태양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걸지도 몰라.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폐가 입구에서 바람에 휘날리는 낡은 천 조각이 휙 날아왔다. 그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준호가 태양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우린 준비됐어. 수진아,
함께 가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그들은 폐가를 빠져나와 설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태양이 앞장서서 길을 찾는 듯 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이 여정의 끝에 숨겨진 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진실은 평범한 일상 너머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태양의 눈빛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미스터리,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할 운명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아닌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는 찰나 화면이 깜빡이며 갑자기 정지되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어둠 속에서 태양의 숨결만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얀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평창의 설산자락, 김수진과 이준호, 그리고 태양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강풍 속을 조심스레 걸었다. 밤하늘은 먹구름에 가려 별빛 한 점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수진의 검은 패딩과 붉은 립스틱은 희미한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의 납작한 가죽 부츠는 눈밭을 밟을 때마다 스르륵 소리를 냈고 가느다란 손가락에는 은빛 반지가 번쩍였다. 준호야, 태양이 정말 이 길로 가는 거 맞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앞서 걷던 태양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느끼는 것 같아. 이 길 끝에 우리가 찾는 게 있을 거야. 태양은 날카로운 코로 눈바들 냄새 맡으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의 몸은 긴장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향한 확신도 느껴졌다. 수진은 태양의 움직임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태양아, 너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수진이 속삭였다. 태양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앞을 향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파란 빛이 반짝였다. 눈발 사이로 빛나는 그 불빛은 얼음 동굴 입구를 알리는 듯했다. 수진과 준호는 숨을 죽이며 그곳으로 다가갔다. 동굴 입구는 얼음으로 둘러싸여 반짝였고 바람에 부딪히는 얼음벽에서 차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여기가 편지에 적힌 빙벽 너머 숨겨진 하늘인가 봐. 준호가 말을 건넸다. 수진은 얼음벽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다. 여기서 무슨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 태양이 앞장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동굴 내부에서 고요하지만 묘한 울림이 퍼졌다. 수진은 긴장된 마음에 손전등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속살이 살짝 드러나는 검은 원피스가 몸에 밀착되어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곡선이 돋보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과 함께 그녀의 모습은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도 어딘가 매혹적이었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자 벽에는 오래된 글씨들이 얼음 속에 새겨져 있었다. 한자와 한글이 혼합된 듯한 문양이 신비롭게 빛났다. 준호가 손전등으로 비추자 그 글자들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빙벽 너머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수진이 물었다.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얼음 벽 하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숨겨진 문이 열리는 듯 차가운 공기가 휘몰아쳤다. 조심해. 준호가 외치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너머에는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 중앙에는 오래된 신목이 서 있었고 나무 주변에는 희미한 푸른 빛이 감돌았다. 신목 아래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태양이 조심스레 상자 앞으로 다가가 코를 대자 상자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와 작은 목걸이, 그리고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수진이 두루마리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찾는 자여, 이 목걸이를 지녀라. 그대의 운명은 이로써 시작되리니. 이 수진은 목걸이를 들어 올리며 떨렸다. 목걸이에는 작은 푸른 보석이 박혀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하게 빛났다. 이 목걸이 뭘까? 수진이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지만 분명 태양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야.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했다. 수지는 몸을 굳혔고 준호는 태양과 함께 그쪽을 주시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낮고 거친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선명하지 않았다. 당신들은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나? 그가 물었다. 수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다. 우린 준비됐어. 모두 다 밝혀내고 말 거야. 그러자 그 남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태양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 남자를 노려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이 신비롭고도 위험한 여정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태양과 이 부부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가 또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진동과 함께 알 수 없는 번호 대신 미래라는 단어가 화면에 떴다. 수진과 손을 떨며 전화를 받으려는 찰나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암전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눈앞이 깜깜해진 순간 김수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휴대전화 화면은 완전히 꺼졌고 동굴 안의 푸른 빛마저 사라져버렸다. 주변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였고 찬 공기만이 그녀의 폐를 거칠게 두드렸다. 수진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도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지금 무슨 일이야? 수진이 속삭였다. 모르겠어. 이게 무슨 장난인지.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살폈다. 태양은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낮추고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그때 갑자기 동굴벽에서 희미한 불빛이 다시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얼음벽이 서서히 빛을 내며 오래된 문양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 문양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푸른 불꽃처럼 출렁였다. 수진아, 저건 설마. 준호가 놀라서 말했다. 빙벽 속에 숨겨진 고대 문양이야.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아.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 불빛을 대신해 손가락으로 문양을 터치했다. 문양 속에서 갑자기 한 줄의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진실을 마주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선택한 길, 그 끝에 자유가 있으리라.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태양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으르렁거리며 앞을 향해 달려갔다. 태양, 기다려. 준호가 소리쳤지만 태양은 멈추지 않았다. 수진은 재빨리 뒤따라갔다. 동굴 가장 깊은 곳,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태양은 상자 앞에 멈춰 서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수진과 준호도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표지는 얼음과 눈에 얼룩져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수진이 손을 떨며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이 땅의 비밀을 지키는 자의 태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오수진이 읽었다. 이건 누가 쓴 거지?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마도 이 마을의 옛 수호자였던 사람일 거야. 태양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 수진이 말했다. 그때 일기장 마지막 장에서 떨어진 작은 쪽지가 눈에 띄었다. 쪽지에는 붉은 잉크로 진실을 찾고 싶다면 다시 평창의 오래된 사찰로 와라라고 적혀 있었다. 사찰.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건가? 준호가 물었다. 맞아. 그리고 분명히 다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수진이 다짐하듯 말했다. 그때 동굴 밖에서 갑작스러운 바람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과 태양은 긴장하며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바깥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발자국은 폐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진은 주저없이 발자국을 따라갔다. 준호야, 뭔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수진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 모든 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린 포기할 수 없어. 그들의 앞에 펼쳐질 다음 장소, 오래된 사찰에서 밝혀질 비밀. 그리고 태양과 이들의 운명을 가를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눈보라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낡은 종소리와 함께 수진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태양이 낮게 짖으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리 더욱 깊고 복잡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